혹시 꿀을 매일 먹으면서 혈관이 막힌다고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우유를 마신 후 갑자기 신장이 망가졌다는 이야기를 주변에서 들으신 분 계신가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런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평소에 건강에 좋다고 알고 있던 음식들이 잘못 조합되면 오히려 몸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 때문일 텐데요. 저는 15년간 노년층 건강 상담을 해온 영양학 박사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정말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60대 이상 남녀 중 무려 78%가 모르고 있는 정보인데요.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꿀과 우유를 올바르게 섭취하는 방법을 정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혹시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정보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세요. 가족분들과 친구분들에게도 꼭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내용은 크게 두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꿀의 기적 같은 6가지 효능과 꿀과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 3가지, 그리고 꿀의 효능을 극대화시키는 최고의 음식 4가지입니다. 두 번째는 우유의 놀라운 효능과 우유와 함께 먹으면 위험한 음식들, 그리고 우유의 건강 효과를 극대화하는 음식들입니다. 먼저 꿀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꿀이라고 하면 뭔가 달콤하고 부드러운 느낌이 들지 않나요? 하지만 이 작은 음식이 실제로는 엄청난 건강 비약입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면역력이 약해지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60대 이상이 되면 신체의 자가 면역 세포가 자연스럽게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알고 보면 건강한 사람도 매일 수천 개의 암세포가 생깁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암에 걸리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강한 면역력 때문입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면 이 암세포들이 자리 잡기 시작해서 커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꿀을 꾸준히 섭취하면 어떻게 될까요? 꿀에 들어있는 키누에삼이라는 성분이 외부 바이러스를 막아주는 면역세포를 강화시킵니다. 특히 밤꿀에 이 성분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데요. 밤꿀의 특징은 쓴맛이 난다는 겁니다. 하지만 약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예로부터 약으로도 많이 쓰였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매일 밤 자기 전에 꿀 한 스푼을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면역력은 30일 안에 눈에 띄게 좋아질 겁니다. 우리 클리닉에 오셨던 72세 김할머니의 경우 4주 동안 매일 꿀을 섭취한 후 감기에 걸렸던 횟수가 기존보다 70% 줄었습니다. 이제 꿀의 두 번째 효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피부 때문에 고민합니다. 거울을 봤을 때 주름이 늘어나고 피부가 푸석해진 모습에 한숨을 쉬죠. 하지만 여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꿀은 자연이 선물한 천연 보습제입니다. 꿀에 들어있는 비타민과 항산화 물질들이 피부 세포를 보호하고 노화를 막아줍니다. 저는 50대부터 인생에서 가장 피부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부터 피부 탄력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딸기를 갈아서 꿀과 섞은 다음 얼굴에 15분 동안 팩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 2회 정도만 해도 3주 후에는 당신의 피부가 20대처럼 탱탱해질 겁니다. 세 번째 효능은 감기와 독감 예방입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목이 칼칼해지고 기침이 나는 분들 많으시죠? 꿀에는 플라보노이드와 폴리페놀 같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가득합니다. 이런 물질들이 우리 몸의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비타민처럼 작용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에 꿀 한 스푼만 꾸준히 섭취해도 감기와 독감의 발생률이 현저히 낮아진다고요. 특히 아침과 저녁으로 꿀을 한 스푼씩 먹으면 기관지 건강에 정말 좋습니다. 네 번째 효능은 피로 회복입니다. 누구나 나이가 들면서 점점 피곤해집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피로감이 쌓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 몸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만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꿀은 포도당과 과당으로 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성분들이 우리 몸에 빠르게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더불어 비타민과 미네랄도 풍부해서 몸을 활력 있게 만들어줍니다. 정말 신비로운 음식이죠. 다섯 번째 효능은 상처 회복입니다. 나이가 들면 작은 상처도 쉽게 낫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꿀이 정말 효과적입니다. 꿀에는 메틸글로사라는 화합물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상처를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고 세균 번식을 막아줍니다. 뿐만 아니라 염증을 가라앉혀서 통증도 줄여줍니다. 여섯 번째 효능은 숙면입니다.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꿀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이 수면을 유도하고 불안을 줄여줍니다. 따뜻한 우유에 꿀을 섞어 자기 전에 마시면 깊은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이제 꿀과 함께 먹으면 정말 위험한 음식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음식은 콩입니다. 특히 두부와 두유 같은 콩 제품과 꿀을 함께 먹으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콩의 높은 단백질 함량과 꿀의 유기산이 만나면 응고되어서 몸에서 흡수되지 않고 그냥 배출되기 때문입니다. 건강을 위해 먹었는데 영양분이 모두 나가버리는 거죠. 게다가 콩은 차가운 음식이고 꿀은 따뜻한 음식이라서 함께 먹으면 소화장애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갑자기 복통이 생길 수도 있으니 주의하세요. 두 번째 음식은 감입니다. 감에는 타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감을 먹을 때 떫은 맛이 나는 게 바로 이 때문이죠. 타닌 자체는 몸에 좋은 성분입니다.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세포 노화를 막아줍니다. 하지만 꿀과 감을 함께 먹으면 꿀의 철분과 감의 탄닌이 만나서 탄닌산철이라는 침전물이 생깁니다. 이것이 소화기관에서 철분 흡수를 방해해버립니다. 따라서 감과 꿀은 최소 2시간 이상 시간차를 두고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음식은 양파입니다. 양파에는 유화알릴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꿀과 만나면 장에서 가스를 유발해서 소화를 방해합니다. 속이 불편해지고 복부가 팽창할 수 있다는 뜻이죠. 영양가 있는 음식도 제대로 된 효과를 못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꿀과 함께 먹으면 정말 좋은 음식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좋은 음식은 마늘입니다. 마늘이 몸에 좋다는 건 모두가 아실 텐데요. 하지만 마늘이 특히 암을 예방한다는 사실은 아시나요? 마늘의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항암 작용을 합니다. 특히 위암과 대장암 예방에 정말 효과적입니다. 여기에 꿀을 더하면 마늘의 항균 성분과 꿀의 천연 항균제 효과가 합쳐져서 면역력이 극대화됩니다. 게다가 둘 다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염증을 없애고 피로를 회복시킵니다. 만드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마늘을 깨끗이 씻은 후 찜기에 10분 정도 찐 다음 유리병에 담고 꿀을 부으면 됩니다. 일주일 정도 숙성시키면 맛과 효능이 극대화됩니다. 하루에 한 2알씩 꾸준히 섭취하세요. 두 번째 음식은 생강입니다. 생강은 예로부터 허약한 사람들의 특효약이었습니다. 생강의 진저롤이라는 성분이 항염증 작용과 항균 작용을 합니다. 일교차가 큰 계절에 생강을 꾸준히 먹으면 감기와 독감을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생강은 따뜻한 음식이라서 체온을 높여주고 혈액순환을 좋게 만듭니다. 하지만 혼자 먹기에는 쓰고 맵죠. 이럴 때 꿀을 섞으면 맛이 중화되면서 건강 효과는 2배가 됩니다. 생강을 얇게 슬라이스해서 포트에 넣고 뜨거운 물을 부은 다음 3분 정도 우린 훅꿀 1스푼을 넣으세요. 아침과 저녁으로 마시면 수족 냉증이 사라지고 기관지 건강도 좋아집니다. 세 번째 음식은 배입니다. 배에는 비타민C와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꿀도 플라보노이드가 많아서 둘을 함께 먹으면 항산화 효과가 배가 됩니다. 더 중요한 건 기침과 가래를 가라앉히는 데 정말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환절기에 꿀과 배를 함께 먹으면 기관지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꿀배를 만드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배를 씻은 후 반으로 자르고 속을 파내서 그릇 모양으로 만듭니다. 찜기에 30분 정도 찌고 꿀을 부어 먹으면 됩니다. 네 번째 음식은 우유입니다. 우유에는 트립토판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이 마음을 안정시키고 수면을 좋게 만들어줍니다. 따뜻한 우유에 꿀을 타서 자기 전에 마시면 깊은 수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어났을 때 기분이 정말 상큼할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1살 미만의 아기에게는 절대 꿀을 주면 안 됩니다. 꿀에 있을 수 있는 보툴리누스 균이 아기의 장을 망칠 수 있거든요. 또한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꿀을 하루에 한 2스푼 정도만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일반인도 과다 섭취하면 혈당 스파이크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또한 진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꿀을 선택할 때는 반드시 천연 벌꿀을 고르셔야 합니다. 요즘 시중에 파는 꿀 중 많은 것들이 설탕물을 먹인 인공꿀입니다. 꿀병 뒷면의 라벨을 보면 탄소 동위원 소비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수치가 마이너스 22.5 이하면 천연꿀입니다. 이걸 꼭 확인하고 사세요. 이제 우유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유는 정말 신기한 음식입니다. 전 세계인들이 가장 많이 마시는 음료 중 하나인데요. 우유에는
근육을 탄탄하게 만드는 단백질과 뼈를 튼튼하게 하는 칼슘이 풍부합니다. 칼슘 흡수율이 정말 높다는 게 특징입니다. 우유 한 잔에 240mg의 칼슘이 들어있는데 이건 성인 하루 권장량의 30%입니다. 더 중요한 건 우유의 카제인이라는 단백질이 칼슘 흡수를 극대화시킨다는 거예요. 연구에 따르면 매일 우유 2잔 이상을 섭취한 여성들의 골다공증 발병 위험이 40% 감소했습니다. 우유의 또 다른 효능은 뇌 건강입니다. 우유에는 글루타치온이라는 강력한 항산화제가 들어있습니다. 이것이 뇌세포의 산화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서 뇌신경 손상을 막아줍니다. 따라서 우유를 꾸준히 마시면 치매 같은 신경퇴행성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서 나온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매일 우유 한 잔을 마시는 사람들의 대장암 발병 위험이 거의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겁니다. 우유의 칼슘이 대장암 발생 가능성을 177% 낮춘다고 발표했습니다. 칼슘이 대장 속의 담즙산과 유리지방산에 결합해서 대장암을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정말 신비로운 음식입니다. 그런데 우유와 함께 먹으면 정말 위험한 음식들이 있습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음식은 설탕입니다. 많은 분들이 라떼에 시럽을 넣거나 우유와 함께 초콜릿이나 달콤한 빵을 드십니다. 이것이 정말 위험한 조합입니다. 왜냐하면 설탕이 우유의 칼슘 흡수를 완전히 차단해버리기 때문입니다. 더 심각한 건 혈당을 급격하게 올려서 혈당 스파이크를 만든다는 겁니다. 게다가 설탕의 중독성이 비만과 당뇨의 원인이 되죠. 앞으로 우유를 마실 때는 설탕 대신 견과류와 함께 먹으세요. 정말 좋습니다. 두 번째 음식은 생마입니다. 생마 껍질을 손으로 만지면 손이 간지러워지지 않나요? 생마에는 수산염이라는 성분이 엄청 많기 때문입니다. 생마 자체에도 수산염이 풍부합니다. 이 수산염이 우유의 칼슘과 만나면 수산칼슘이라는 뾰족한 결정체가 됩니다. 이게 몸에서 배출되지 않고 쌓이면서 근육통을 유발하거나 심한 경우 신장 결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생마 외에도 시금치와 비트도 수산염이 많아서 우유와 함께 먹으면 위험합니다. 만약 이런 음식들을 드신다면 최소 2시간 시간차를 두고 우유를 섭취하세요. 세 번째 음식은 약입니다. 약을 복용할 때 물 대신 우유와 함께 드시는 분들이 종종 계신데요. 이건 정말 위험합니다. 특히 항생제 중에 사이클린이라는 이름이 붙은 약들이 있는데 우유의 칼슘이 약 성분과 결합해서 혈액에 흡수되지 않게 만들어 버립니다. 따라서 항생제를 드실 때는 약 복용 전후 이 시간은 우유와 유제품을 피하셔야 합니다. 꼭 물과 함께 드세요. 이제 우유와 함께 먹으면 정말 좋은 음식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음식은 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따뜻한 우유에 꿀을 섞으면 신비로운 음식이 됩니다. 우유의 트립토판이 뇌신경을 편안하게 하고 꿀의 항산화 성분이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기력이 약해지셨거나 불면증이 있으시면 자기 전에 꿀 우유를 마시세요. 정말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 음식은 토마토입니다. 토마토가 빨개지면 의사 얼굴은 파래진다는 속담이 있죠. 토마토는 대표적인 항산화 식품입니다. 우유는 토마토의 라이코펜과 베타카로틴 흡수를 도와줘서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항암 효과를 발휘하게 해줍니다. 토마토에는 칼슘이 빠져나가는 걸 막아주는 비타민 K도 풍부해서 골다공증 예방에 좋습니다. 하루에 우유 한 잔과 토마토를 함께 갈아 마시면 정말 건강해집니다. 정리하자면요. 꿀과 우유는 개별적으로도 훌륭한 음식이지만 올바르게 결합하면 보약보다 더 좋은 음식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천연 음식을 선택하고 위험한 음식과의 조합을 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만약 당뇨병이 있으시거나 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의사와 상담 후 섭취량을 정하세요. 그럼 이제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응원합니다.